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샤흐타르 대 마르세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샤크타르는 챔스 조별 예선에서 3승을 따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래도 3위를 차지하며 유로파에서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자국 리그에서는 1위에 승점 3점 뒤진 4위지만 두 경기를 덜 치렀기에 언제든 순위를 역전할 수 있다. 라사나 트라오레와 시칸 등이 팀의 핵심 공격수인데 에기나우드와 네와르통 등 빠른 발로 돌파가 좋은 선수들도 즐비하다. 마르세유는 유로파 죽음의 조에서 2위를 차지하며 아약스를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로 보냈다. 그리고 프랑스 리그에서도 순항을 이어가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다소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옹과 메스 등 하위권 팀을 연달아 상대했는데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그로 인해 순위도 하락했다. 그래도 은디아예와 모은 바그나 등이 버티는 2선 공격진에 엘리케가 합류해 전력이 좋아졌고 우나이와 하릿이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접전을 본다. 마르세유는 중립이지만 원정으로 펼쳐지는 1차전에서 굳이 공격에 기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오나나와 우나이 등이 공격 작업보다는 수비 라인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다. 때문에 샤크타르의 공격 시도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수비에 치중하며 라인을 내릴 마르세유가 원하는 무승부를 기록하고 1차전을 마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영보이스 대 스포르팅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보이스는 스위스 리그 최강팀으로 이번 시즌도 챔스에 진출했지만 맨시티와 라이프치히에 밀려줘 3위를 기록했다. 그래도 세르비아의 강팀인 츠르베나 상대로 우위를 보였기에 유로파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넥스트 스텝을 노리고 있다. 스위스 리그에서 나란히 공격 포인트 7개를 기록 중인 스트라이커 이텐과 윙어인 몬테이로 등 해결할 선수가 있고 카마라가 수비를 이끈다. 스포르팅은 현재 시점 포르투갈 리그에서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이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 라이벌인 브라가를 완파하며 벤피카에 뒤진 리그 2위인데 한 경기를 덜 소화한 상황이다. 브라가와 벤피카 등에 다소 밀리는 인상이었는데 이번 시즌 분위기는 좋다. 트린칸과 곤살베스 등 최고의 공격진이 있고 일본 국대 중원을 책임지는 모리타는 팀의 중원을 지탱하고 있다. 접전을 본다. 모리타와 히올만 등이 중원에 나설 원정팀이 영보이스 상대로도 경기 주도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스위스 선두인 영보이스가 홈에서 이텐과 몬테이로를 앞세워 경기 내내 골을 노리는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영보이스가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경기 양상이 유력하지만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포르투가 패하지 않을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세르베트 대 루도 고레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르베트는 최근 유럽에서 인상적인 성적을 냈던 세리프 티라스포를 탈락시키고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로 왔다. 자국인 스위스 리그에서 영보이스의 뒤를 추격하는 2위 팀으로 우승을 노리는데 유럽 대항전에서도 선전 중이다. 크리벨리와 안투네스 등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즐비하고 온두아가 버티는 중원도 강점이다. 루도고레는 3팀이 승점 10점 이상을 따낸 죽음의 조에서 노르셀란을 제치고 살아남았다. 페네르바체의 골득실에서 밀리긴 했지만 경기당 2골을 뽑아내며 화력을 증명했다. 데스포도프가 팀을 떠나긴 했지만 두아와 피오트로프스키가 공백을 메웠고 tekpete이의 측면 위력도 대단했다. 최근 끝난 불가리아 슈퍼컵에서도 우승하는 등 후반기 스타트도 좋았다. 세르베트의 승리를 본다. 루도고레도 경쟁력을 보여주는 이번 시즌이지만 스위스 리그 2위 팀인 세르베트가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크리벨리가 최전방에서 잘 버텨주기에 이 선으로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안투네스가 찬스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베티스 대 디나모 자그레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티스는 유로파 단골 손님으로 평가받는 팀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로 추락했다. 초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한 게 아쉬웠다. 그래도 최근 리그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는 등 무패로 6위까지 치고 올라가며 반등에 성공했다. 웨스트햄에서 영입한 포르날스가 빠른 적응을 마치고 골 사냥을 시작했고 페키르와 호세 등의 침투도 위협적이다. 로카와 카르발류가 버티는 중원도 탄탄하다. 자그레브는 조 2위를 기록하며 다이렉트 진출에 실패했다. 그래도 크로아티아 최강팀으로 이번 대회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다. 이번 일정은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무리한 공격적 운영보다는 수비를 우선으로 하고 페트코비치와 슈피키치, 바투리나의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베티스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도 미시치와 수치치가 나서는 중원 강점이 있다. 그러나 카르발류와 로카가 나설 베티스 중원 상대로는 원하는 경기를 하기 어렵다. 에잘 조우리와 포르날스가 홈에서 경기 내내 빠른 발을 앞세운 돌파로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호세와 윌리안이 문전 기회를 해결할 베티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아약스 대 보데글림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약스는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 초반 최악의 경기를 하며 탈락이 유력했지만 마지막 두 경기를 잘 소화하며 플레이오프에 왔다. 수년간 챔스 레벨의 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컨퍼런스 리그 행이지만 리그 우승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자존심 회복을 하려 할 것이다. 브로비와 아크폼 등 골잡이들의 폼이 좋고 베르기스와 핸더슨 등 팀을 지탱하는 베테랑들도 있다. 보데글림은 베식타스를 비롯해 쉽지 않은 팀들을 탈락시키며 플레이오프에 왔다. 두 시즌 전 로마를 가장 괴롭혔던 팀이었고 여전히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살트네스와 패크릭 베르그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중앙 자원이 있고 펠레그리노는 노르웨이 최고의 공격수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베르그와 살트네스가 중원에 나서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히며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홈 경기력이 크게 올라온 아약스의 기세를 90분 내내 제어하긴 어렵다. 핸더슨의 가세로 수비 부담을 덜어낸 테일러와 베르기스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브로비와 포브스가 상대 수비를 몰아칠 아약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마카비 하이파 대 KAANT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카비 하이파는 자국의 전쟁 관계로 홈 경기를 주최할 수 없다. 그로 인해 헝가리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가 홈 일정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리그에서 텔아비브의 승점 2점 앞선 1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 연승으로 순항 중이다. 리그에서 19경기 11골을 뽑아낸 스트라이커 다비드 딘의 문전 마무리가 확실하고 순드그렌이 중원에서 공격 작업을 잘해주고 있다. 헨트는 조별 예선에서 승점 13점을 따내고도 16강으로 직행하지 못했다. 텔아비브가 워낙 강력한 모습을 보였기에 플레이오프행에 만족해야 했다. 그리고 최근 벨기에 리그에서 연패를 당하는 등 흐름이 좋지 않다. 안더레우트와 세르클러 브리에 등에 연패하며 순위가 추락했고 이 경기에서 반등이 필요하다. 수비에 치중하며 홍현석과 티수달리, 데포르테를 앞세운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접전을 본다. 마카비 하이파의 최근 페이스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1차전을 중립에서 치러야 하는 건 부담이다. 또 헨트는 순드그렌과 킨다를 앞세워 공격 전개에 나설 하이파 상대로 제르켄스가 중원을 보호할 수 있다. 와타나베와 미트로비치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헨트가 패배를 피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